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시험을 위한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개념 잡기 시리즈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여러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스펫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 FET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FET 트랜지스터는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 앞에서 강의했던 JFET이 있습니다. 접합형 FET와 MOS FET가 있습니다. MOS FET. 자, 이번 강의는 MOS FET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MOS FET는 자,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자, MOS죠. 여기에 필드 이펙터 트랜지스터, 이것이 FET가 됩니다. 그죠? FET. 앞에서 JFET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개 효과를 이용하는 트랜지스터다 이거죠. 전개 효과를 이용한 트랜지스터의 종류로서 MOS FET,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메탈이라는 것은 금속이죠. 그 다음에 옥사이드, 산화물,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조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용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P형 세마이컨덕터, 이걸 우리가 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몸통 위에, 바디 위에, 자, 여기에, 자, N형으로 강하게 도핑한 반도체를 삽입합니다. 자, 여기도 N형으로 강하게 도핑한 그런 반도체를 바디에다가 삽입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금속을 연결하고, 자, 여기 FET는 단자가 3개가 있죠. 자, 여기에 소스, 게이트, 드레인, JFET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JFET과 단자 이름은 똑같습니다. 게이트, 소스, 드레인.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게이트 단자는 여기에 이제 금속을 이렇게 통해서 전극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소스하고 드레인은, 자, 여기 전극, 이거는 메탈이죠. 금속입니다. 금속에다가 반도체를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게이트 단자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SiO2, 산화규소죠. 산화규소, 이산화규소라고죠. 이산화규소, 산화규소, 이것이 산화물입니다. 그죠? 규소가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산화규소, 이거는 절연체입니다. 이거는 절연체입니다. 전류가, 여기서 게이트 전류가 이렇게 이산화규소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것은 절연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채널이 되는데 나중에 채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를 흘리는 통로가 이게 채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된 것이, 자, 모스펫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메탈이 있죠. 메탈, 이것이 메탈입니다. 메탈, 이것이 옥사이드죠. 산화물이죠. 옥사이드. 자, 이것이 세마이컨덕터죠. 이런 것들이 세마이컨덕터죠. 반도체죠. 그래서 메탈하고 옥사이드하고 세마이컨덕터로 구성된 FET라, 이런 용어적인 정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스펫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가형 모스펫, 정가형 모스펫이라 있고 그 다음에 공피평 모스펫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여기 공피평은 디플리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공핍이라는 뜻으로 D를 씁니다. D 모스펫. 자, 이거는 정가형에는 인핸스먼트의 E를 따서 정가라는 뜻입니다. E 모스펫. 그러니까 이 모스펫은 정가형 모스펫, 공피평 모스펫은 D 모스펫 이렇게 우리가 약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우리가 N채널 E 모스펫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P형 반도체에다가 P형 반도체 이걸 우리가 바디라고 합니다. 몸통에다가 여기에 홈을 파서 여기에 홈을 두 개를 팝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강하게 도핑한 N형 반도체를 삽입을 합니다. 두 군데다가.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금속을 이렇게 붙여서 전극을 연결을 합니다. 전극을. 그러니까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은 여기 강하게 도핑된 N형 반도체에다가 금속을 붙여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극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게이트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 금속 단자에다가 자, 이산화규소 SiO2를 바릅니다. 이것은 절연체입니다.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에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리는 이래요. 여기에 우리가 P형 반도체다 보니까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겠죠. 다수 캐리어는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전공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론 또 전자들도 소수로 존재하겠죠. 전자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자, 여기 이 모스펫은 지금 여기에 채널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서 여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전자가 흘러가야 여기에 전류가 반대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거는 특이한 것은 이 모스펫은 초기에 채널이 없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자, 이것은 이 모스펫은 초기에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에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못 흐르겠죠. 근데 자,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했습니다. 플러스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전극에 형성이 되면은 자,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있죠. 그죠?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쪽으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겁니다. 반전층을 형성해서 여기에 채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채널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채널이 형성이 되고 점점 이걸 게이트의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강한 전개가 형성이 되어서 전자들을 강하게 끌어들이고 채널은 두꺼워지고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게이트 전압을 VGG를 이것은 VGS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증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채널이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은 두꺼워지면은 ID 전류는 증가하겠죠. 이거는 감소는 없잖아요. 전류가 아예 0부터 시작해가지고 ID 전류가 0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만 되겠죠. 감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가형 모스펫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D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자, 이것도 우리가 N 채널
모스펫입니다. 이것도 구조는 똑같죠. P형 바디에다가 여기 강하게 도핑된 N형 반도체를 통해서 소스와 드레인으로 합니다. 앞에 거하고 이 모스펫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채널이죠. 자, 이거의 특이한 사항은, 이거는 초기에, 자, 채널을 형성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형성되어, 초기에 채널이 일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아까 같이 플러스를 가하면은 플러스 VG에다가,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VGG에다가 이거를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은 여기에 뭐 똑같이 전공이 있고 전공이 많겠고 또 소수의 전자들이 있겠죠. 여기 플러스라면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채널이 더 두꺼워지겠죠. 채널이 더 두꺼워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가 모드가 되는 거죠. 정가 모드가 되죠. 근데 VGG를 마이너스로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가했다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모입니까? 플러스가 모이겠죠. 전공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기존의 채널을 형성하고 있던 이거하고 재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채널이 좁아지게 되죠. 채널이 좁아지면서 이거는 채널이 감소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MOSFET은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이 되는 거죠. 아까 보면은, 자, 이거는 정가형 모드는 반드시 게이트 전압을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MOSFET과 eMOSFET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DMOSFET은 우리가 정가 모드와 감소 모드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모스펫의 기호에 대해서, 즉 심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스펫에서는 정가형 모스펫과 공핍형 모스펫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즉 이 모스펫과 D 모스펫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모스펫은 여기에 지금 P형 기판 바디 위에 여기에 강하게 도핑된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여기에 금속을 연결해서 소스 전극을, 그 다음에 금속을 연결해서 드레인 전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거는 SiO2죠. SiO2를 발라서 여기에 게이트 전극을 연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스펫은 여기에 채널이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N 채널이 없는 것이 이 모스펫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자, 이것은 우리가 약식 모형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지금 SiO2가 발려져 있고 게이트가 연결되고 여기 드레인 소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채널이 없습니다. 그죠?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드레인과 소스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심벌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JPET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JPET의 우리가 심벌은 이와 같이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고, N형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 이렇게 하살표가 들어가고 여기가 드레인 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모스펫은 특이한 것이 여기에 SiO2가 있죠. 절연되어 있어요. 게이트가 여기 반도체에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붕 떠져 있습니다. 드레인하고 소스가 분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게이트가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데, 자, 이것은 특이한 것이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SiO2가 있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하여튼 분리되어 있다. 드레인하고 소스하고는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90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자, 이거 여기를 잘 보세요. 드레인하고 소스가 이렇게 끊어져 있죠. 분리되어 있죠. 자, 이것이 우리가 표준형 보통 스탠다드 이 모스펫의 기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간략형도 요즘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략형도. 자, 이거 게이트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그죠? 분리가 됐고, 이런 식으로 드레인하고 소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표준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표준형을. 간략형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표준형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N 채널일 때는 하살표가 JPEG과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N 채널입니다. 나오면은 P 채널이 됩니다. 자, 공피평입니다. D 모스펫입니다. 공피평. 자, 이것은 뭡니까? 채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것이 채널입니다. 자, 채널이 존재하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면은 우리가 DMOS가 됩니다. DMOS, FET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심벌로 보면은 약식으로 된 모형을 보면은 여기 게이트 단자에 SiO2가 있고, 자, 이것은 여기에 보세요.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죠.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드레인과 소스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세요. 여기 쭉 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는 여기에 뚝뚝 끊어져 있는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거는 DMOSFET입니다. 아까하고 뭐 다른 거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약식으로 간략형으로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채널이죠. 채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DMOSFET이고, 여기는 우리가 채널이 없는 거죠. 채널이 없는 것은 EMOSFET이고, 채널이 있는 것은 우리가 DMOSFET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N채널 DMOSFET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EMOSFET에 대한 동작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N채널입니다. N채널형 EMOSFET입니다. 자, N채널 EMOSFET은 이제 여기 P형 반도체 바디 위에 몸통 위에, 자, 여기 강하게 도핑된 N형 홈을 팝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를 이렇게 강하게 도핑해서 삽입을 하고, 자, 금속을 여기다가 금속을 연결해서 단자를 만듭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단자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요것을 소스라 하고,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드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이한 것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는, 이거는 이제 모스펫의 특징인데, 게이트는 이렇게 여기 바디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산화규소죠. SiO2 이산화규소 절연체를 발라가지고 반도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전압 V를 가하면은, 자, 이게 다이렉트로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전압에 의해서 여기 전개가 형성이 됩니다. 이 필드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에는 P형 반도체에는 여기에 다수는 전공이죠. 전공이 다수가 이렇게 전공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전공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다수 캐리어고, 자,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전공이 소수죠. 소수 캐리어인 전공이 소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스펫은 특징이
이거의 특징이 이 모스펫은 첫째, 초기에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널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채널을 형성을 시켜야 전류가 흐르겠죠. 채널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N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여기에 강하게 도핑된 여기 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흘러야 되잖아요. 이게 요렇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흘러가야 전류를 흐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이 모스펫은 소스와 드레인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보면은 드레인하고 소스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못 흐르겠죠.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널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N 채널이니까 이거는 전자들이 모여서 채널이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원을 연결을 해 봅시다. 게이트에다가. 그러면은 플러스 전원이 되면은,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원이 전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모으게 될 겁니다. 잡아당기겠죠.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이제 전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전자가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드디어 요게 전자가 모이면서 이렇게 전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전자들이 소수 캐리어인 전자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전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채널이. 그러면은 이 채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게이트 전압은 무슨 전압으로 해야 됩니까? 플러스 전압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이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을 반드시 플러스 전압으로 연결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스펫은 이와 같이 플러스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연결하면은 전개 현상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들여서 채널을 형성하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 모스펫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모스펫의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입력 전달 특성입니다. 입력 전달 특성은 자, VGS하고 게이트하고 소스하고 ID하고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JPEG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P형 기판에다가 이건 N채널이죠. N채널이 됩니다. N채널 반도체. 그럼 여기에다가 강하게 도핑을 한 드레인과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스는 접지를 합니다. 소스 단자는 접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게이트하고 게이트 단자에는 반드시 플러스 전압을 연결해야 여기에 채널이 형성이 되죠. 이것이 채널입니다. 채널이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VGS는 반드시 이 모스펫에서는 이거를 VGG 게이트 전압이고, 이것은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 모스펫에서는 반드시 N채널일 경우에는 이거를 반드시 플러스 전압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전압을 연결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모이겠죠. 플러스 전하가 모이고 전류는 못 흐릅니다. 여기로 전개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전개가 형성이 되면서 P형 반도체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를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이것이 채널입니다.
채널을 형성해 가겠죠. 그러면 요 전압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채널은 채널은 두꺼워지고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VGS는 지금 반드시 플러스 전압이죠.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죠. 0보다 커야 되죠. VGS를 이렇게 0에서부터 1, 2, 3, 4 증가시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드레인 전류죠. 자, 여기서 채널이 형성돼야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전압, 요 2V, 요 특성에서, 자, 여기 2V, 이거를 임계 전압이라 그래요. 임계 전압. 임계 전압까지는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요까지는 전압이 임계 전압 전까지는 이거는 채널이 아직 형성이 안 돼요. 형성이 되지를 못해요. 임계 전압이 될 때 채널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전압을 건다고 해서 채널이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압을 이제 처음에 점점 높여갑니다. 임계 전압이 될 때까지는 채널이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드디어 임계 전압이 되었을 때 전류가 서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임계 전압보다도 크면은 전류가 이렇게 2차 함수적으로 x의 제곱 2차 함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이거는 뭐죠? VGS가 뭐보다 작을 때죠? V 임계전압. 우리가 트래시홀더 N 채널의 트래시홀더라 해가지고 VTN이라고 합니다. 요 전압을 우리가 VTN이라고 하죠. 임계전압. 임계전압보다도 작을 때는 이때는 ID는 0A가 흐른다는 거죠. 못 흐르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요 영역, 증가 영역에는 VGS가 뭐보다 크죠? VTN, N 채널의 임계 전압보다도 클 때는 이와 같이 전류가 2차 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것이 함수입니다. 자, 어떤 K는 기계 상수입니다. 구조적인 상수죠. VGS VTN의 제곱 함수로서 이렇게 전류 ID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모스펫의 입력 전달 특성입니다. VGS를 변화시켰을 때 그때 흐르게 되는 ID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출력 특성 곡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VGS는 이제 고정을 하고 전압은 플러스 전압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이거는 VDS와 ID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VDS를 변화시켰을 때 여기에 보면은 이제 VGS는 플러스 전압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축적을 시켜 놓죠. 축적을 시켜 놓고 그러면은 채널이 형성이 되겠죠. 채널이 어느 정도 형성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VDS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VDS를 점점 증가시켜 가면은 여기 ID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JPET하고 이거는 동일합니다. JPET의 출력 특성과 이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 라인이 우리가 핀치 오프 전압입니다. 핀치 오프 전압. 핀치 오프 전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VP는 핀치 오프 전압은 VGS-VTN이 핀치 오프 전압입니다. 자, 핀치 오프 우리가 JPET 할 때도 핀치 오프 전압까지는 우리가 VDS를 증가시켜 가면은 이렇게 이거는 지금 VGS를 플러스 9V입니다. 강하게 플러스로 가했죠. 플러스 9V를 가해 놨을 때 이것을 9V로 해 놓고 VDS를 변화시켜 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증가시켜 가면은 자, 쭉 증가가 됩니다. 쭉 증가되다가
핀치오프 전압까지는 증가되다가 이것을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 또는 트라이오드 영역, 선형 영역 또는 저항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쭉 BDS 증가하죠. 자, VDS가 핀치오프 전압보다 클 때는 이것이 드레인 전류가 일정해집니다. 포화가 되죠.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트라이오드 영역, 이거는 포화 영역. 이것을 또 이제 뭐 더 가면은 항복 영역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GS를 8V로 낮추었을 때는 당연히 ID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8V일 때는 이와 같이 핀치오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포화가 되죠. 자, 이거는 또 7V로 낮추었을 때 보면은 그보다도 전류는 적게 흐르죠. 핀치오프까지 증가하다가 이렇게 포화가 되는 이와 같은 출력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채널 E-MOSFET에 대한 특성 곡선을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습니다. 자, A번은 전달 특성 곡선, 이거를 입력 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출력 특성입니다. 출력 특성. 자, 이거는 뭐하고의 관계냐면은 VGS하고 ID하고의 관계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MOSFET에서는 당연히 VGS를 플러스로 하면서 증가시키게 되면은 요 점이 임계전압이죠. 임계전압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차단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단, 즉 전류 ID가 0인 거죠. 그러다가 임계전압을 넘어서게 되면은 2차 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자, 이거는 출력 특성입니다. 출력 특성은 VDS하고 ID하고의 관계 곡선을 나타내는데, VDS를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은, 자, VGS를 9V로 놓고 일하다 보면은 증가되다가 여기 핀치오프 전압에서는 전류가 포화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번째로 D-MOSFET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FET은 앞에서 했고, 자, 여기 D-MOSFET이라고 하는 것은 디플리션의 약어입니다. 디플리션, 우리가 공핍이라는 뜻입니다. 공핍. 자, 이 공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MOSFET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인핸스먼트, 우리가 이 MOSFET의 E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증가형 MOSFET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어떤 전압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바이어스를 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되는 쪽으로, 즉 제로에서 어떤 값, 전류까지 증가되는 방향으로 제어되는 것이 우리가 증가형 MOSFET이고, 자, 디플리션이라고 하는 것은, 디플리션의 뜻은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전류가 있고 거기서 감소하는 쪽으로 제어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공핍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조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OSFET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 채널이 있고 N 채널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N 채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채널의 구성입니다. N 채널 D-MOSFET을 만들기 위해서는 P형 반도체, 즉 이것이 바디가 되겠죠. 몸통이 되는 겁니다. P형 반도체에다가 홈을 파서, 자, 여기 과잉 도핑한 N형 반도체를 삽입을 합니다. 두 쪽에다가 홈을 파서 N형 반도체를 각각 삽입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금속을 이렇게 붙여서 전극을 만듭니다. 이것이 소스 단자입니다. 소스가 되겠고, 자, 반대쪽에 역시 똑같이 금속 단자를 연결하고, 자,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하면은 이것이 드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는 이와 같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 게이트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P형 바디에다가, 자, 이산화규소 SiO2를 바르고, 이건 절연체입니다.
전류가 못 흐르죠. SiO2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자, 전극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됩니다. 자, 소스하고 드레인은 여기 반도체에다가 바로 접속이 되죠. 그죠? 근데 요거 게이트는 SiO2를 바르고 하니까 이거는 절연체입니다.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류가 반도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개 효과라는 거죠.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걸게 되면은 SiO2 여기다가 전개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전자를 잡아당기고 또 밀어내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까지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채널이 없죠. 채널이 없으면은 이 모스펫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에 초기에 지금 채널이 없다. 채널이 없으면은 이 모스가 됩니다. 이 모스형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D 모스펫은 이와 같이 지금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여기에 마이너스 N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D 모스펫은 이와 같이 특징적인 게 초기에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살짝 채널을 이렇게 초기에 형성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D 모스펫입니다. 이것이 E 모스펫하고 다른 점은 이 부분입니다. 초기에 채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구조는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게이트에다가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마이너스 단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P형 반도체에는 다수가 전공이죠. P형 바디에는 다수가 전공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P형 반도체잖아요. 이렇게 있고, 물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들이 또 소수 캐리어로서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겠죠. 전자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은 자,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되니까 밀어내겠죠. 이것들이 밀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채널이 있는데, 초기에 채널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은 전자들을 밀어내 가지고 채널이 좁아지겠죠. 동작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첫 번째가 마이너스 전압을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 VGG 또는 VGS를 마이너스 전압으로 음의 전압으로 가하게 되면은 자, 이게 전자를 밀어내죠. 그러면은 채널의 폭이 좁아지죠. 그렇죠. 있던 전자를 다 밀어내니까 채널의 폭이 좁아지고, 채널의 폭이 좁아지면은 드레인 전류,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드레인 전류는 줄어들겠죠. 이거를 증가하면 할수록 ID는 더 감소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디플리션입니다. D 모드죠. D 모드로 디플리션, 공핍 모드로 동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다가 VGG에다가 플러스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 즉 VGG가 또는 VGS가 되겠죠. 이게 양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전극이 형성이 되겠죠. 자, 플러스 전극이 형성되면은 자,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을 여기로 끌어들이겠죠. 이렇게 모이겠죠. 인력에 의해서 당길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채널은 더 두꺼워지겠죠.
채널은 더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동작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은 채널의 폭이 늘어나죠. 전자가 이끌림을 당하니까. 그러면은 ID는 증가되는 쪽으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E 모드로 동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MOSFET은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D 모드하고 E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D 모드라고 하는 것은 VGG를 마이너스로 가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쪽으로 제어되는 거고, 플러스 E 모드라는 것은 VGG, VGS를 플러스로 가하면은 증가되는 쪽으로 제어되는 E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동작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구조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DMOSFET에서는 DMOSFET는 자, 우리가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한다 했습니다. 자, 동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VGG 이거 VGS가 되겠죠.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을 자, 먼저 음의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죠.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동작이 이렇게 마이너스라면은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채널이 좁아지고 전류 ID가 줄어든다 했죠. 이것을 우리가 줄어든다 해서 D 모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VGG 또는 VGS를 양의 전압, 즉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자, 플러스 전압이니까 아까 당기겠죠. 그러면은 채널이 늘어나고 ID가 드레인 전류가 증가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E 모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MOSFET은 동작이 두 가지로 D 모드와 E 모드로 동작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요 D 모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공피평 모드 또는 다른 말로 디플리션 모드 D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 VGS의 게이트 소스, 즉 이것이 VGG가 되겠죠. GG가 자, 이게 마이너스 전압이죠.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은 여기에 게이트 단자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모이게 될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면은 마이너스 여기는 SiO2죠. SiO2가 여기 있고, 자, 여기가 기존에 있던 채널입니다. 기존에 있던 채널인데, 자,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 전자는 밀어내고, 있던 전자는 밀어내고, 여기에 전공은 잡아당기겠죠. 전공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전공들이 마이너스에 이끌림을 당해서.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채널의 폭이 좁아지죠. 폭이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죠? 좁아졌죠. 그러면은 채널의 폭이 좁아지면은 드레인 전류는 감소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채널의 폭이 좁아지니까 적게 흐르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최초에는 이만큼 IDSS로 흐르게 될 겁니다. IDSS로. 그러면 VGS를 여기 VGS를 지금 마이너스 전압이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자, 이거는 쭉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핀 모드예요. 그래서 DMOSFET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공핀 모드는 이와 같이 VGS를 뭐를 가한다고요? 마이너스 음의 전압을 가한다. 이런 것들이 공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초기에 VGS를 0을 가하면 IDSS가 흐르고
이거를 VGS를 마이너스로 증가시켜 가면은 그 전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은 0이 되는 이런 모드로 동작하는 것이 우리가 DMOSFET의 공피평 모드, 즉 다른 말로 DMOSFET의 D모드 동작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정가형 모드입니다. 즉 DMOSFET의 DMOSFET의 정가형 모드입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E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 모드. 자, E 모드는 VGS를 플러스로 가합니다. VGS가 항상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VGS가 또는 이거는 VGG가 되겠죠. 이것이 0보다 크다 이거죠. 양의 전압이라는 거죠. 양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양의 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양의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래 기존에 이만한 채널이 있었죠. 자, 이만한 채널이 있는데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P형 기판에다가 전자를 끌어들이게 되겠죠. 전자를 자,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자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널이 기존 채널에서보다도 더 늘어났죠. 이만큼이 채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동작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DMOSFET에서 이거 VGG를 플러스로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채널의 폭이 W라고 그러죠. W가 증가되고 증가되면은 드레인 전류 ID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양의 전압입니다. VGS죠.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은 자, 0일 때는 IDSS입니다. IDSS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되면은 드레인 전류는 커지게 되죠. 이것이 ID가 되죠. 자, VGS가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가되는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E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MOSFET에서는 증가 모드로 동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피평 모드로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DMOSFET은 MOSFET는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한다. 첫 번째 뭡니까? D 모드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E 모드로 동작을 할 수가 있다. D 모드는 VGS를 마이너스로 가했을 때고 이거는 E 모드는 VGS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N 채널일 때 그렇습니다. N 채널 DMOSFET에서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종합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왼쪽 그림은 뭡니까? VGS가 0보다 작은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5, 6 여기까지 여기가 초기가 IDSS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증가시켜 가면은 줄어들게 되고 자, 오른쪽은 이것은 VGS가 0보다 큰 경우죠. 플러스 전압이죠. 자, 여기에 쭉 증가시켜 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IDS에서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공피평이라는 것은 요 음의 전압 VGS가 0보다 작을 때고 정가형은 VGS가 0보다 클 때, 즉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DMOSFET은 이와 같이 정가형 모드하고 양쪽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DMOSFET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입력 전달 특성 또는 입력 특성 곡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쪽은 출력 특성 곡선입니다. 입력 특성 곡선은 VGS하고 ID 사이, 입력 곡선은 VGS와
ID 관계고 출력 특성은 뭡니까? VDS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ID하고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VGS 두 가지 모드죠. VGS를 마이너스로 가하면은 IDSS에서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VGS가 플러스인 구간에는 증가형 모드로 동작한다. 그래서 DMOSFET은 전달 특성이 공피평 모드와 증가형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출력 특성 곡선은 우리가 이 MOSFET하고 동일합니다. 이 MOSFET하고, 자, 이게 VGS를 플러스로 했을 때 이와 같이 쭉 증가되는 이쪽이 트라이오드 모드입니다. 트라이오드 모드. 그 다음에 포화 모드로 들어가고 다시 항복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자, 이 영역이 포화 모드입니다. 이것은 출력 특성 곡선은 이 MOSFET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DMOSFET의 특징은 공피평 모드와 증가형 모드 두 가지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MOSFET, MOSFE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MOSFET의 종류는 E MOSFET과 D MOSFET이 있습니다. 그죠? D MOSFET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이것의 구조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동작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자, EMOS하고 DMOS의 차이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비교적인 특성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좀 주의 깊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MOSFET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아래 전화번호나 여기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우리 엘림에듀넷 홈페이지 또는 뭐 엘림고시학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하단부에 가게 되면은 카톡 상담하기가 있습니다. 카톡 상담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